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또 제가 처음에 이제 받았던 게 이거였었어요.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이었거든요. 이걸 딱 주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신 분이 이거 갖고 질문하셨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게 딱 보통 이렇게 안 돼 있고 엑셀별로만 쭉 긁어서 보통 있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외지인 투자 증가 지역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파트 거래건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그 등기사항을 추출을 해가지고 서울의 부동산을 서울에 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샀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감정원이. 그래서 그거를 추출한 다음 가공을 하셔가지고 매달 한 2달 정도 딜레이 돼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이 지역을 몇 건 샀어 라는 데이터를 산출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플랫폼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달이 딜레이 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8월이면 보통 6월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실 지나간 데이터라 쓸모가 없구나라고 좀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 2달이 딜레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중에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실거주로 사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 지역을 좋다라고 판단되는 돈들이 이 지역을 사는 게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을 사고 싶은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유동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유동성 지표가 굉장히 애매한 지표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M2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지표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지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8월이고 6월에 외지인 거래량 1위가 경기도 남양주시고 2위가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3위가 경북 구미시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2달 전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구나. 전체적인 유동성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분들은 산지 2달이 이미 지났지만서도 2달 뒤에 파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걸 사서. 그러면은 이 유동성 자체가 얼마나 크게 들어왔고 과거부터 얼마나 누적됐는지를 저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남양주시 아래 월별 거래 현황을 눌러보시면은 그 외지인 거래량이 단순히 이번 달만 팍 튀었는지 아니면 꾸준히 자연 증가했는지에 따라서 외지인들도 이 지역을 꾸준히 유동성을 태워서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판단하는 지표로 써요. 근데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이번 달만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쵸. 뭐 어떤 개발이 확정됐다더라. 예를 들면은 청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든지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게 가장 이롭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보니까 외지인 거래량을 볼 때 이 유동성 자체가 얼마 기간에 걸쳐서 자연 증감했는지를 보면 이 지역은 내가 지금 어떤 부동산을 검토하기에 유동성도 풍부하고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구나. 이 지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볼륨감을 판단을 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규모 부분을 확실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더라도 인천의 유동성이 훨씬 많고 예를 들면 다른 평택이 유동성이 작다고 하면 같은 정비 사업을 검토하더라도 인천을 더 검토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사를 하는 수요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사두는 수요도 측면을 보충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유동성의 이동, 거기까지 연결하실 줄은 몰랐네요. 진짜.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이것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진짜 이제 만약에 신도시가 생겨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거래 위축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투자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책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으면 아마 실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좀 이렇게 디테일한 해석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정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뭐합니까? 이런 분들 좀 모셔갖고 좀 자문위원회도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인데 이건 아까 그건가요? 예, 이제 다른 분들이 두 개의 아파트만 비교하니까 답답하다. 여러 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그래서 마음껏 추가하시라고 네네. 그냥 위에서 목록 선택하셔가지고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네. 전세 실거래가 마음껏 비교하실 수 있게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요긴한 사이트고요. 이거 PC에서 다 구현이 되죠? 네, PC에서 다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캡처하셔갖고 보고서 쓰실 때도 네. 대신 아시라고 꼭 그 출처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매 중에 하나가 이거 매물 증감이에요. 네. 예, 매물 증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매물 증감은 이제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매물들을 단지별로 수집을 해서 중복 매물을 좀 제거를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중개사님들이 층을 약간 달리해서 매물을 내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체킹은 안 되지만 그쵸. 이제 보편적으로 동일한 매물이라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이제 소스로 분류를 해가지고 중복 매물을 제거를 하고 지역별로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단지별로 매매 물건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우리 눈앞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절대적인 수량이 과거에는 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매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에 대응하는 수요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으로 매물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일정한데 매물 공급만 줄어든다고 하면 가격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매매든 전세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매물 증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나 혹은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집들을 보실 때 매물이 좀 감소 추세니까 내가 빨리 알아봐야겠다. 혹은 증가하는 추세니까 좀 여유롭게 알아봐야겠다. 이런 시그널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요 매물 현황은요. 네.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이버예요? 아니면 일단은 뭐 등록이에요. 어떤 특정 사이트를 언급을 하면 이제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매일 일자별로 2020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한 군데는 아니고 다양한 네네네 그렇죠. 몇 가지로 합산을 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뭐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방할 때는 교차로. 맞습니다. 버럭지장에 담아서 사놓고 막 카운팅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교차로의 전산팀장. 그러니까 지방은 또 교차로 것도 세요. 서울 수도권 버럭지장이 센데 지방은 또 교차로 것도 센 데도 많고. 광주는 또 뭐 사랑방이고. 사랑방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 갈 때마다 지역 신문들 갖고 와서 10여 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게 다 있으니까. 네네. 예, 아무튼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좀 공부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아무튼 매물 증감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최고가 아파트 되게 중요한 메뉴이긴 한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일반 매물뿐만 아니라 임차 매물도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에 가시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있고 미분양도 있고 매수 심리 있고 이건 저거 그 지수인 거죠? KB하고 감정원에 있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공급 물량이나 미분양은 원래부터 많은 분들이 아셨던 지표이기 때문에 뭐 그게 크리티컬하진 않고요. 네. 여기 보면 아파트 거주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직방이나 호갱노노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자들이 이제 저희 회원 가입하시거나 이걸 이용하실 때 단지글을 쓰게 이제 해서 단지별로.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은 뭐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역삼동 아파트만 리뷰를 모아보고 싶은데 이제 타 사이트들은 그 단지에 들어가야 단지 이야기만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역삼동 권역의 아파트들 리스트를 쭉 모아 보면은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서울 강남구 그리고 역삼동의 아파트를 누르면 이제 그 역삼동 건의 아파트만 이제 실수요자들 얘기를 모아볼 수 있게 그렇게 지역별로 좀 선택하실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실 때 좀 모아서 아파트 단지의 장단점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실거주자 진짜 이야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서 본인이 살았던 아파트들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의 홍보.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진짜 빅데이터인 것 같고 이게 부이웃이잖아요, 진짜 입주민들의 부이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이 살고 있을 동안에는 네네. 부정적인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감안하고 네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그 학군 비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랑 학업 성취도 네네. 되게 많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진학률, 네네. 학업 성취도가 있네요. 네. 여긴 좀 다른 쪽이랑 좀 차별화된 게 있었나요? 차별화되어 있기보다는요. 네. 이제 앱상으로 이렇게 학군 비교를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가 일단은 없고, 그렇죠. 일단은 뭐 학원과 범위라든가 학원이 몇 개 있는지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철저히 A 단지, B 단지와 비교하기 위한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분당 학군 같은 경우에는 강남 학군 못지않은데 그렇죠. 집값은 강남 대비 학군만 놓고 보면 가성비가 좋단 말이죠. 그리고 분당 학군과 예를 들면은 대구 수성구 학군을 비교하고 싶다. 지역을 전혀 달리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비교 기능을 심플하게 제공하는 곳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학군을 비교한다고 하면 비교 1에다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놓고 비교 2에다가는 대구 수성구를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초록색으로 잡히고 수성구가 분홍색으로 잡혀서 특목고 진학률은 분당이 평균적으로 다 높고 평균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둘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많지는 않다. 그만큼 대구 수성구가 분당에 비해서 괜찮은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비교를 또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단지별로 가격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네, 학업 성취도 비교한다. 예. 일단 비교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푸푸스스라고 어벤져스 쿠라는 큰 이제 부동산 행사를 참여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심상민 대표를 처음 만났었어요. 호갱노노. 그때 이제 제 강의에 이제 그 학군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호갱노노이 그걸 넣은 거예요. 그거 주셨는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학군을 넣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고등학교에다가 제가 좀 하나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대만 하나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거를 맨날 미루고 있었거든요. 서울대 진학률.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 뭐 그렇죠. 제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뭐 진학률도 아니고 몇 명이 간 수치 그렇죠, 들어갔는지 몇 명 들어갔는지 맞습니다. 예, 뭐 대원 예고라든지 서울 예고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방에도 들어간 학교가 한 명씩이라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서 맞습니다. 서울대 간 학교들만 표시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넣어주세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뉴바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전매 해제 아파트가 있네요.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사실은 이게 앞선 트렌드, 많이 산 아파트의 트렌드를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권을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을 사는 이유는 명확하죠. 신축으로 바뀔 거고 신축이 되기까지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적은 돈으로 이거를 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제 분양권 당첨은 어렵고 그리고 분양권을 기존 걸 사자니 프리미엄이 높고 그러면은 사실은 마지막 대안이 당첨도 안 되고 기존 분양권 피가 높으면 이제 전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분양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라는 전매 기간이 있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딱 풀리는 때 이때는 물론 주변 시세를 따라가긴 하겠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매로 던질 수 있는, 즉 팔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떤 적정한 시세가 발빠르게 형성이 되기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지역별로. 그래서 이 전매 해제가 풀리는 기간을 월별로 지역별로 넣어 놓음으로써 이 시기에 전매가 풀리니까 그동안 무주택자이셨던 분들은 전매 풀리는 이 시기에 매도자분들이 조금 시세 형성이 덜 됐을 때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투자자들, 발빠른 투자자들도 이런 전매 해제되는 지역을 알고 미리부터 중개사님한테 좀 시세보다 낮게 처음부터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까 거래 많이 된 단지에
이 전매 해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전매 해지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물이 쏟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또 좋은 물건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해지일을 잘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매년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기하 급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너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청약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렇게 이제 일종의 분양권 거래인 거가 되는 것들이니까 예, 이런 정보들을 좀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수요가 좀 더 많아지기 전에 조금 선점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메뉴 중에 하나고 저도 제 이제 스마트 투어 부동산 조정연구소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매주 이것들을 조금 스크랩해서 올려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있으니까 좋네요. 전체가 다 있고 저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보여드리는데 전국이 다 있으니까 요 진짜 요 분양권 그러니까 전매 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시기나 입지에 따라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쟁 분양 단지 가격 비교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권을 이제 청약을 넣으실 때 그렇죠. 과연 이게 내가 가점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커트라인은 몇 점일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못 하실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주변의 분양단지들의 분양가와 경쟁률이나 그리고 당첨된 커트라인 점수를 근거로 해서 이평형은 당첨 커트라인이 56점, 그렇죠. 60점 이상 뭐 이렇게 점수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서울만 눌러보면 입주가 23년 5월에 되는 동대문 청량리역 한양수자인을 보기 버튼을 눌러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주변에 그 청량리 한양수자인 옆에 이미 3년 안쪽으로 기분양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입주 전인 분양권들의 가격 내역들이 나와요. 그러네요. 기존 아파트들. 예. 그래서 이 내역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첫 화면에는 주변의 분양가, 평당 분양가 대비 이 단지가 과연 평당가가 싸? 즉 분양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 내가 이거 당첨만 되면은 평당 얼마 이상 차익이 이미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이게 경쟁률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와 그 각 위치의 경쟁 단지들의 가격을 봤을 때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가 분양 가격이 매력이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로 들어가시면 내가 청약하기 전에 이제 주변 분양 단지에 당첨된 가점 내역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타입별로 내 당첨 커트라인이 몇 점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청량리 한양 수자인을 봤더니 청약 당첨 가점이 24점이어서 제가 갑자기 그냥 이때 이거 미분양도 나왔었잖아요. 진짜 주도 나왔었고. 야, 이렇게 싼 단지를 줍줍도 못하고 미분양도 갖고 오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나서 진짜 이거만 있었어도 지금 근데 이게 좀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긁어오시는 거죠? 야, 이걸 다 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해안선도 아마 수기로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도랑 목록으로 같이 보니까 이 위치는 가점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청약할 거는 그래도 50점은 돼야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스스로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청약 정보는 이거 하나면 끝이네요. 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 그러니까 이제 경쟁 분양 단지 가격 비교 하나 보시면요. 청약 정보는 다른 거 이거 지금 앞으로 분양할 것도 다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다른 거 없이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끝나네요, 그냥. 야, 대단합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아실의 거의 주요 기능들, 더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짚어드렸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이 배웠네요. 제가 모르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앞으로 분석 기능도 분석 시간도 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수기를 했던 게 몇 개 있어. 근데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긁어먹으면 되는 거네. 야.
많이 긁어가십시오. 예, 많이 좀 노골적으로 긁어가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갖고 가는 것들은 아시에서 많이 긁어오는 걸로 그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됐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좀 빅데이터 쪽으로 데이터 분석 쪽이나 시장 보는 측면으로 여쭤보기 위해서 모실게요. 어쨌든 출연해주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아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지금 관심 있는 층들 아니면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동산 규제가 워낙에 많이 발표되고 시장의 흐름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입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지라는 측면으로 되돌아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과 이제 조금은 놓아줄 것들이 분명하게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몇 가지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같이 보시는 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장점이 명확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좀 분석하시면서 또 직관적인 인사이트는 또 파시용 소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 종합하셔서 좋은 판단하셔서 실거주로서 원하시는 목표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으로 자주 모실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